음식에 고소함을 더해주는 들깨. 여러분, 들깨 좋아하시나요? 이 들깨로 만든 들기름이 관절염과 무릎 통증에 큰 도움을 주는 천연 오메가3 폭탄으로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들깨 속의 오메가3 함량은 식물성 기름들 중 단연 최고일 뿐 아니라 100g 기준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보다 무려 40배 가까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들깨는 우리 몸속의 오장육부와 뇌까지 한꺼번에 살리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약용식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을 경우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잘못된 방법은 바로 산패된 들깨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산패가 그냥 냄새와 색이 변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아니랍니다. 산패된 오메가3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실험 결과로도 입증됐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실험체에 산패된 오메가3를 투여한 결과 간에서 염증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다 몸속 장벽이 망가지고 면역 체계가 연달아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는다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들깨를 제대로 먹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들깨를 산패 없이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건강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 생들깨와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혈관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생들기름과 마요네즈의 조합은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환상의 궁합이랍니다. 들기름은 내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들기름을 먹게 되면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속 해마에 신경세포 손실을 줄일 뿐만 아니라 뇌세포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해 인지 기능까지 높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관에 낀 콜레스테롤과 각종 노폐물을 제거해주다 보니 뇌혈관의 혈액순환까지 활발해져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효능은 들기름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알파리놀렌산 성분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 성분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여있는 걸 막아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섭취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천연 오메가3 폭탄인 들기름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의 함량이 연어보다 무려 200배나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오메가3 함량이 풍부한 들기름을 오메가3 파괴 없이 건강하게 드시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고온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들기름의 발연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튀김 요리에 쓰게 될 경우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는데요. 벤조피렌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일군 발암물질로 체내에 장기간 머무를 경우 폐암이나 위암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불과 얼마 전 시중에 판매 중인 식물성 기름 중에서 식약처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함께 즉각 회수 조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바로 생들기름인데요. 생들기름은 고온에서 볶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압착해서 만들기 때문에 영양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발암물질 걱정은 싹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들기름에 계란 노른자를 섞어 만든 천연 마요네즈를 통 곡물빵에 촉촉하게 발라준 뒤 연어와 아보카도, 초록잎 채소까지 올려주면 지친 뇌를 되살리는 특급 레시피가 완성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샌드위치 속재료는 모두 하버드가 공개한 치매를 막아주는 마인드 식단과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엄선한 재료들입니다. 또한 생들기름 마요네즈 속 주재료인 계란 노른자는 들기름과 식초가 잘 섞이도록 하는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치매 예방을 말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기도 한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 성분이 풍부해 언어와 인지 능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노른자 속 레시틴 성분이 뇌신경 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들기름 마요네즈는 뛰어난 효능에 비해 만드는 건 무척이나 간단하답니다. 먼저 달걀 노른자 2개와 생들기름 200ml, 식초와 소금 1숟가락씩, 그리고 설탕 반 숟가락을 준비해주세요. 계란 노른자 2알을 볼에 담아 거품기로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잘 섞인 노른자에 들기름을 부어줄 건데요. 여기서 첫 번째 꿀팁. 들기름은 처음부터 다 넣지 마시고 한 스푼씩 추가로 넣어가며 노른자와 섞어주세요. 이렇게 차근차근 넣어줘야 응고가 잘 되기 때문에 들기름과 노른자는 꼭 조금씩 섞어주세요. 다음 꿀팁 2번째. 저을 때는 한 방향으로 저어주세요. 마요네즈를 좀 더 빠르게 꾸덕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기름과 계란 노른자가 잘 섞여 되직해지면 소금, 설탕, 식초를 넣고 다시 저어주면 되는데요. 색이 불투명해지고 끈적하게 변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생들기름 마요네즈는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최대 일주일 안에 드시기 바랍니다. 인공 유화제나 각종 첨가물이 없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만 그만큼 산패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2번째. 들깨와 꿀차. 요즘처럼 찬바람 불 때면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시큰한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때 고소한 들깨 꿀차를 한 잔씩 마셔주면 통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들깨 속에 풍부한 불포와 지방산이 염증과 만나 통증을 유발하는 이것을 억제해 주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바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나 근육통, 어깨 통증 등이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일으키는 통증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증에 쓰이는 대표적인 진통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들깨 꿀차의 풍부한 불포와 지방산이 몸 안에 흡수되면 바로 이 아스피린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들깨 꿀차를 먹는다는 건 어쩌면 고소한 천연 진통제를 먹는 것과 같은 셈인 건데요. 그럼 그냥 진통제를 사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항염증제 항생제가 증상을 완화해주는 건 맞지만 반면에 심각한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몸속에 내성이 생길 뿐 아니라 위장장애를 비롯한 각종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은 줄여주면서 부작용 걱정까지 싹 없애주는 들깨 꿀차를 추천드립니다. 꿀과 들깨의 궁합은 요즘처럼 쌀쌀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꿀이 마른 기침과 장기침을 먹게 하고 기관지 염증을 잡아줄 때 들깨는 폐점막을 촉촉하게 만들 뿐 아니라 꿀이 미처 잡지 못한 기관지 염증과 그 염증으로 인한 통증까지 싹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좋은 들깨 꿀차를 만들기 전에 주방에 있는 들깨가루 혹시 언제 샀는지 기억하시나요?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아깝더라도 드시지 않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산패가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들깨를 보관하실 땐 반드시 산패의 주범인 이 3가지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빛과 열, 그리고 공기입니다. 이 3가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패의 정도는 더 심각해지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들깨의 경우 산패됐는지를 육안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깨 가루가 필요할 땐 껍질을 벗겨낸 들깨 가루를 사시기보다 통 들깨를 구입하셔서 바로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때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들깨를 매번 갈기는 너무 번거롭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믹서기나 손절구 없이도 간단하게 들깨를 가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마트에서 흔하게 파는 통후추, 그라인더를 쓰는 건데요. 그라인더에 후추가 아닌 들깨를 넣고 돌려주시면
손쉽게 가장 신선한 들깨 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깨 꿀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깨끗이 씻은 통들깨와 꿀, 따뜻한 우유나 물 200ml를 준비해 주시고요. 통들깨는 약한 불에서 살짝만 볶아준 후 그라인더에 넣고 갈아주세요. 너무 센 불에 오래 볶게 되면 들깨가 오히려 산화될 수도 있으니까 약한 불에 볶는 것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잘 갈린 들깨를 꿀과 1:1의 비율로 섞어줍니다. 이렇게 잘 섞어준 들깨 꿀청을 한 스푼 떠서 따뜻한 우유나 물에 넣고 잘 저어주기만 하면 고소한 들깨 꿀차가 완성됩니다. 요즘 같이 추운 겨울에 건강도 챙기는 들깨 꿀차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 껍질을 까지 않은 통들깨. 들깨 껍질을 그저 들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정도로만 아셨다면 그동안 들깨의 좋은 성분은 반만 드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깨 껍질에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속 노폐물을 쫙 흡착시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로 힘들 때나 묵은宿변을 제거하고 싶을 때 통들깨를 드셔보시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들깨는 우리 몸속 건강만 챙기는 게 아니라 피부 건강까지 챙겨주는 일석이조의 식품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들깨 속에 루테올린이란 성분은 나이 들며 짙어지는 검버섯이나 속기미를 옅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들깨 속에 루테올린의 멜라닌 색소 억제 효과는 기미 화장품의 주성분인 알부틴보다도 무려 2배 이상이나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껍질을 벗기고 들깨를 볶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산패 걱정까지 없애주니 앞으로 들깨는 꼭 껍질째 통째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들깨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밥을 할 때 통들깨를 함께 놓고 짓는 건데요. 이렇게 밥에 넣어 먹게 되면 향도 고소하고 식감도 굉장히 좋지만 무엇보다도 통들깨를 꼭꼭 씹은 다음 삼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화를 돕는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몸에 좋은 통들깨이지만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살이 찌거나 배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통들깨는 하루 5스푼 내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들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의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공유하셔서 건강을 함께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